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봉쇄는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지요. 기회만 준다면 훨훨 날아갈 텐데 말입니다. 봉쇄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가이 맞았습니다. 상위에는 손수 지은 저녁상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지요. 아이고, 하루 종일 서서 고생 많았겠다. 어서 손부터 씻고 식사 들거라. 따뜻할 때 먹어야지. 예, 어머님. 봉쇄는 오늘 번 돈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엇갈려 담겼지요. 몸은 괜찮으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봉쇄야, 너처럼 사리 분별 잘하고 성실한 자식이 또 있겠나. 봉쇄는 멋쩍은 듯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으니 김시댁 아들내미가 이번에 향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진사댁에 사환으로 들어가 공부도 배운다 하니 참운도 좋지요. 그렇구나. 참으로 좋은 기회겠어. 그 말 끝에 봉쇄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또한 장사만으로는 넘기 힘든 세상의 벽을 알고 있었지요. 허나, 우리야, 우리 살기를 가는 게지. 배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산다고 다 복 있는 것도 아니란다. 예, 어머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지요. 어머니가 잠든 뒤 봉쇄는 홀로 마루 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사는 성공하여 돈은 풍족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지요. 봉쇄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더 큰 세상을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요. 다음 날 장터는 평소와는 다른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어젯밤 벌어진 일에 대한 말들이 오갔지요. 자네들, 어젯밤 시장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 들었는가? 정말 기이한 일이 있었더구먼. 무슨 일인가? 도둑이라도 들었나? 그게 아니고 몰락한 양반댁 교수가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면서 귀한 물건들을 판다더군. 봉쇄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을 잠시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반 교수가 직접 장사에 나섰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나도 들었소. 그 규수가 어찌나 고왔는지 보는 이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지. 양반이 몰락하면 그런 일도 생기지. 그런데 젊은 처자가 체면이야 말할 것도 없겠구려. 그런데 말이오, 그 교수가 파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다더군. 궁중에서나 볼 법한 장신구며 비단들이라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봉쇄의 마음엔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그 규수를 직접 보니가 있어? 박서방도 관심이 있나 보이. 헌데 양반과 일에 우리 같은 아래 것이 끼어들면 좋을 것이 없어. 관심이라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봉쇄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처지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봉쇄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고민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봉쇄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교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지요. 그리고 결국 오늘 밤 직접 시장 뒷골목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봉쇄는 조심스레 시장 뒷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 오직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봉쇄는 숨을 죽인 채 그 빛을 향해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과연 소문처럼 한 여인이 고요히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갠 비단이며 정교한 장신구들이 좌판 위에 펼쳐져 있었지요. 달빛 아래 선 여인은 말없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장사실에 익숙지 않은 손놀림이었으나 그 어설픔마저도 기품과 애처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봉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보다도 곱고 단정한 자태에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말았지요. 그때 여인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 비단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것이니 얼마쯤 받아야 할지. 여인은 비단을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그 값어치를 가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한 손길과 망설이는 눈빛은 새 속의 장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요. 봉쇄는 그 안쓰러운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서다 실수로 발밑에 돌멩이를 차고 말았습니다. 또르르 구르는 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거기 누구 계신 것이옵니까? 봉쇄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레 어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눈빛엔 잠시 놀람과 경계가 어렸지만 그의 낯빛에서 악의가 없음을 읽은 듯 했지요. 놀라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장터에서 비단을 파는 봉쇄라 하옵니다. 혹여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 조심스레 찾아왔사온데. 여인은 한 손으로 소매를 여미며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곱게 매만진 얼굴에 피곤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선 낯선 일을 맡는 침착함도 엿보였습니다. 비단 장사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물건들의 값을 정확히 아실 수 있겠군요? 여인의 눈빛에는 희미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봉쇄는 조심스럽게 좌판 앞으로 다가가 비단과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짚어보는 그 움직임은 익숙하고도 단정했지요. 이건 천국 소주의 주단으로 보이옵니다. 고운 색감의 결도 고르니 품질은 중간 이상 되겠고요. 이 장신구는 아씨께선 모르셨겠지만 이 문양은 궁중 혼례 때 쓰이던 것과 비슷하옵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들이었기에 그 값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눈앞의 사내가 순간 낯설게 느껴졌지요. 가격은 사정이 급하신 줄은 알지만 함부로 깎을 물건들이 아니옵니다. 다만 이 밤중에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으셨다니. 아쉽게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이겠지요. 그제야 이화영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고 봉쇄는 늦게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쩌다 일이 되신 겁니까?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집안은 빚에 몰려 살림이 기울었고 얼마 전에는 종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좌판 위에 장신구 하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희미한 미소 속에 자존을 꾹 누른 여인의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요. 허나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물건들만은 아무에게나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봉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상한 말투와 서글픈 눈빛, 몰락한 집안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영입니다. 혹여 그리 기억해 주신다면 화영의 눈가에 맺힌 슬픔을 보며 봉쇄는 말없이 속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한 자태와 다르게 그녀의 삶은 한겨울 바람처럼 시려 보였지요. 저는 비록 보잘것없는 상인입니다만 이런 물건들의 가치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물건들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방도를 아십니까? 화영아 씨의 눈빛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봉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께서 허락하신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바람은 살을 에었고 그 밤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지요. 며칠간 이어진 거래 속에서 봉쇄와 화영아 씨 사이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봉쇄는 약속한 대로 화영아 씨의 물건을 정당한 값에 팔아주었고, 화영아 씨는 봉쇄의 성실함과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덕분에 우리 집안에도 숨 돌릴 틈이 생겼네요.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저는 그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허나 감히 드릴 말씀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씨를 처음 뵌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 한 자락이 자꾸만 그 곁을 맴돌았사옵니다. 분수에 넘치는 줄 알면서도 잊히질 않사옵니다. 그 말에 화영은 놀라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려 차가운 밤바람을 피하듯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저는 양반가의 자손이옵니다. 이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겠사옵니다. 신분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맑게 싸웁니까? 세상이 허락치 않더라도 저의 마음만은 진실하옵니다. 아씨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사옵니다. 화영아 씨는 말없이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기미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녕 몰랐사옵니다. 하오나 마음을 들은 이상 저도 더 숨길 수 없을 듯하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봉쇄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고 화영은 잠시 머무시다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사옵니다. 아씨를 생각하는 이 마음만큼은 하늘 아래 거짓이 아니옵니다. 봉쇄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가 아씨 곁을 지킬 것이옵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조용한 떨림이 그 밤의 골목을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화영아 씨의 아버지가 딸을 급히 불러들였지요. 화영아, 당장 이리 나오너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화영아 씨는 이대감의 호통 소리에 놀라며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이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무슨 일로 그리 화를 내시는지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밤마다 시장 뒷골목에서 상놈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이것이 무슨 일이 아니란 말이냐? 화영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봉쇄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아버님, 그분은 상놈이 아니옵니다. 우리 집안을 도와주신 은인이시지요. 은인이라고? 상인 주제에 우리 가문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네 마음까지 빼앗았다는 말이냐? 이 몰상식한 거사. 정호는 부들부들 떨며 화영아 씨를 꾸짖었습니다. 몰락했어도 양반은 양반이라는 자존심이 정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요. 봉쇄님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비록 몰락했지만 조선의 양반이다. 상놈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그 상놈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만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닥치거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는 이제 김진사대 혼인이나 준비하거라. 그건 너무 심하시옵니다. 심하다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보다야 낫지 않느냐? 김진사는 양반이다. 상놈보단 천배는 낫다. 저는 봉쇄님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사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계집아. 내 뜻이야 어떠하든 일주일 뒤 김진사와 혼례를 올리겠다.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화영아 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앞길은 캄캄하였지요. 봉쇄에게 전할 길조차 끊긴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영아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끊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며칠째 봉쇄는 밥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영이 감금되었다는 소식과 강제 혼례가 추진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망연하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봉쇄야, 이게 무슨 일이냐? 며칠째 끼니도 안 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분수를 모르고 너무 큰 마음을 품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큰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제가 양반가의 여식을 사모하게 되었사옵니다. 헌데 그댁 아버지이신 이대감께서 이를 아시고 뭐라고? 봉쇄야, 네가 정신을 놓은 것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말을 되묻고는 손에 쥔 수건을 놓아버렸습니다. 감히 상민이 양반 교수를 사모한다니 그야말로 꿈에도 없던 일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며 그분의 슬픔과 고단함이 자꾸 마음에 남았사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늘과 땅만큼 신분이 다른데 어찌 그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냐? 봉쇄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더욱 자책하였습니다. 그의 무모한 마음이 어머니까지 괴롭게 만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미안하였지요. 어머님의 말씀이 모두 옳사옵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고 착각하였사옵니다. 상놈이 양반을 넘본 것, 그 자체가 죄이옵니다. 그 마음은 안쓰럽지만 세상 이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상놈이고 그분들은 양반이시다. 하오나 그 아씨가 일주일 후에 다른 이와 혼인한다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그리 깊이 마음을 주었구나. 어미가 미처 몰라주어 미안하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신분의 벽은 이렇게도 높고 단단한 것이옵니까? 세상이 그런 것이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오래 살아남는 길이다. 봉쇄는 이불을 덮어쓴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히 떠올랐고 그리움과 절망이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지요. 다음 날 봉쇄는 마루 끝에 앉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풀이 꺾인 눈빛이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두드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낯선 부인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비단장수 박신혜가 맞습니까? 그러하오나뉘신지요? 저는 화영아 씨를 모시는 유목임 씨라 합니다. 전할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장 봉쇄를 불렀지요. 유모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아씨는 잘 계십니까? 봉쇄님, 우리 아씨께서 방 안에 갇힌 채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기운마저 쇠하신 듯하여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씨 또한 봉쇄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대감 나리의 고집이 워낙 완고하여 감히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봉쇄는 유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현실은 여전히 두텁고 높았지요. 그러하다 하여도 제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대감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길이 막힌 듯하여 답답할 따름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하여 왔습니다. 혼례 전날 밤 아씨를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옵니까? 저는 아씨를 젖먹일 적부터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씨의 슬픔이
곧 저의 슬픔이오니 이대로 혼인날까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주인나리께선 밤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드시는 습이 있으시옵니다.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나리께서 들어오시면 아씨와 조용히 마주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유모님께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들키시기라도 한다면 무사치 않으실 텐데요. 우리 아씨가 불행하다면 저 또한 평생 마음 놓고 살 수 없사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겨 감히 나선 일이옵니다. 봉쇄는 유모의 깊은 정성과 결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망에 잠긴 마음에 다시금 희망이 스며드는 듯하였지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우리 아씨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면 그 마음이면 족하옵니다. 내일 밤 자정 무렵 뒷문으로 오시옵소서. 알겠사옵니다. 꼭 가겠사옵니다. 유모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봉쇄는 허물어졌던 희망을 다시 곱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봉쇄는 숨을 죽인 채 뒷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유모가 미리 열어둔 문은 조용히 열려 있었고 고요한 정원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 뒤편으로 치마자락 하나가 살짝 보였고 봉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하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유모의 도움으로 몰래 정원에 나온 화영아 씨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봉쇄님, 정녕 오셨사옵니까? 유모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사옵니다. 저 때문에 그토록 고생을 하시다니 어찌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옵니다. 봉쇄님을 향한 제 마음이 참으로 깊었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였지요. 제가 무력하여 끝내 아씨를 지켜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저는 그저 나리와 함께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으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사옵니다. 봉쇄는 조심스레 화영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은 떨림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저도 화영아 씨를 만난 것을 이 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여기옵니다. 만일 신분이라는 벽이 없었더라면 신분보다 소중한 것이 진심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그 진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사람이옵니다. 제가 만약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식으로 혼인을 청한다면 혹시 그 가능성이 단 한 줄기라도 있겠사옵니까? 제발 그런 위험한 일은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성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허나 봉쇄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결심이 자리하였습니다. 화영을 다시 놓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아씨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깝지 않사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 마음 하나만은 잃지 않겠사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로 인해 나리께서 다치시게 된다면 차라리 이 마음을 거두겠사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감내할 값어치가 있사옵니다. 봉쇄는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화영도 더는 피하지 않고 그의 품 안에 조용히 몸을 맡겼지요. 두 사람의 눈가엔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이대감 나리를 설득해 보겠사옵니다. 만일 아씨와 함께할 수 없다면 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사옵니다. 화영아 씨는 봉쇄의 단단한 목소리에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품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지극한지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저 또한 봉쇄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이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확인하였사옵니다. 이제 봉쇄에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이지요. 날이 밝기도 전 봉쇄는 상점 문을 열고 하루치 장사를 준비하는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둘 꺼내어 상 앞에 펼쳐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곱게 갠 비단과 귀한 장신구들, 그리고 조심스레 보관해온 은화와 동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바리바리 꺼내었지요. 박 총각,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연유로 이른 아침부터 모든 물건을 내놓고 계시오? 급히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사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하옵니다. 큰돈이라니 혹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봉쇄는 잠시 말을 아끼다 정색한 얼굴로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양반과 규수를 사모하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이대감나리께서 이를 결단코 반대하시어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아씨를 지켜드릴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뭐라 하셨소? 양반과 규수를? 박 총각, 제 정신이시오?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다 생각하시오. 여러분 말씀이 모두 옳사옵니다. 허나 제겐 아씨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팔아 큰 돈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오. 그건 너무도 무모한 짓이오. 제가 가문의 빚을 대신 갚아드릴 생각이옵니다. 재물로라도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혹여 마음을 돌리실지도 모르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그리 쉽게 꺾일 리 없지 않소. 허나 봉쇄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됨을 눈치챈 상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부디 이 비단들과 장신구들을 사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제게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형편이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모하다 여긴 이들도 그 진심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지요. 알겠소. 이해하겠소. 허나 그 대가는 너무 크지 않겠소.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허나 아씨를 잃게 되면 제겐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구려. 좋소. 우리가 이 비단들을 사드리겠소. 값은 후하게 쳐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봉쇄는 상인들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비단 위로 스미듯 그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번져왔지요. 오후 무렵 봉쇄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기고 엽전이 가득 담긴 괴짝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무거운 결심이 담긴 짐이기도 하였지요. 그날 오후 봉쇄는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이대 감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모은 전 재산이 들어 있었지요. 그에게 있어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고 삶 전체를 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괴짝을 부여잡은 채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봉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사옵니다. 부디 잠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의 전가를 들은 이대감,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다시 나타났느냐? 내 놈이 우리 집안에 끼친 수모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부디 소인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청하옵니다. 가문을 위하시는 이대감 나으리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도우려 한다고?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닐진데. 봉쇄는 말없이 괴짝을 끌어다 마루 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감 나리께서 화영아 씨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괴짝 속 전 재산을 가문 빚의 변제로 삼고자 하옵니다. 이것은 소인의 지난 삶 전부이옵니다. 이대감은 눈앞의 재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돈으로 양반의 명예를 사려는 것이냐? 우린 비록 몰락했을지언정 조선의 양반이다. 자존심을 팔 수는 없지. 그저 돈으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화영아 씨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그 가문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고자 함이옵니다. 상놈이 감히 양반을 사랑한다 말하느냐? 신부는 하늘이 정하셨을지라도 사랑의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믿사옵니다. 제가 비록 상인이옵니다만
정직과 성실 하나로 장터에서 신뢰를 쌓아왔사옵니다. 화영아 씨 또한 평생 모시고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대가 우리 화영을 그토록 아낀다는 말이냐? 화영아 씨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이대감은 그간 짓눌러온 가문의 빛과 미래를 떠올리며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찌 감당할 것이냐? 양반이 상인에게 여식을 보냈다는 비웃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시대가 달라지고 있사옵니다. 신분보다 인품과 능력이 중시되는 날이 머지않았사옵니다. 이대감은 말없이 괴짝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봉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자신이 있느냐? 저의 장사수완과 화영아 씨의 지혜를 합치면 반드시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하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대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진심을 믿어보겠다. 허나 조건이 있느니라. 화영을 평생 아끼고 반드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내야 한다.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봉쇄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전해졌다. 나도 더 고집 부릴 수 없겠구나. 몇 달 후 봉쇄의 상점은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번화한 가게로 자리 잡게 되었사옵니다. 화영은 품격 있는 응대로 귀한 부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봉쇄는 장터 곳곳에서 실속을 챙기며 가세를 일으켰지요. 박서방, 요즘 가게가 아주 살아났구려. 비단도 다양하고 품질도 여느 상점보다 으뜸이요. 다 제 아내의 안목 덕분이옵니다. 무엇이 귀하고 어떤 것이 유행할지 제가 미쳐보지 못한 것까지 꿰뚫으시지요. 이 비단은 궁중에서 쓰던 직조법으로 짠 것이옵니다. 색과 결이 고르고 광택 또한 남다르옵니다. 봉쇄와 화영아 씨가 혼이 난 지 1년. 집에는 이제 단정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햇살이 고운 마당에는 꽃이 피고 화영마님의 배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래, 우리 화영이가 어엿한 안주인이 되어 아이까지 가졌다니. 봉서방, 자네 덕이 크네. 대감 어르신의 넓은 아량 덕분이옵니다. 아버님, 저희 두 사람 끝까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화영마님의 손을 따뜻이 잡고 유모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 모두가 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복 터졌구나. 봉쇄야, 잘 살아라. 이제는 네가 이 집 기둥이니라. 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옵소서. 그 모든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사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기쁜 얼굴로 찾아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쇄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화영마님은 곁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쇄와 화영마님은 정원을 함께 거닐며 나지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빛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요. 처음 만났던 그날, 이 모든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소. 지금처럼 말이오. 그들은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고난도 눈물도 지나간 이야기일 뿐. 이제 남은 건 서로를 위한 삶, 조용한 행복뿐이었습니다. 봉쇄와 화영마님은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하며 평안하고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